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 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빅히트 엔터의 상반기 회사 설명회 자료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난 8월 13일 빅히트 엔터는 유튜브를 통해 상반기 리뷰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내용인데요. 이를 5분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비단 빅히트에만 국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엔터 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으니 재미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히트의 설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속 아티스트들의 실적 및 향후 활동 계획. 둘째, 플랫폼 IP 콘텐츠의 위력. 먼저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압도적인 앨범 판매량을 이번 설명에서 과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 2위를 빅히트가 휩쓸었습니다. 투바투와 뉴이스트, 여자친구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앨범 판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단순히 순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점유율도 압도적입니다. BTS와 세븐틴으로만 10위 내 앨범 판매량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세븐틴의 성장이 놀라운데 방시혁 대표님은 세븐틴이 마치 2, 3년 전의 BTS 같다. 차세대 글로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앨범 판매 성장세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BTS는 연차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아직 신인이라 할 수 있는 투바투도 점점 판매량 증가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경우 지난 앨범이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티스트별 향후 활동 계획도 이 자리에서 밝혔는데요. 먼저 BTS 컴백이 오는 4분기, 세븐틴의 온라인 팬미팅이 8월 30일, 뉴이스트의 새 앨범 발매가 10월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투바투는 가을에 새 앨범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그룹 런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보이그룹, 21년 걸그룹, 22년 보이그룹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20년 보이그룹은 CJ와 공동으로 준비 중인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데뷔 전임에도 위버스 가입자 130만, 시청 뷰 1360만으로 큰 잠재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새로운 걸그룹의 경우 소스 뮤직과 같이 준비 중인데 지난해 16개 도시에서 진행된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글로벌 걸그룹으로 만들어낼 것이라 합니다. 여기까지가 빅히트 설명의 전반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 텐데요. 86번가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플랫폼, IP,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빅히트는 설명회에서 먼저 엔터 산업의 사업 구조를 설명합니다. 전통 엔터 산업 구조와 빅히트의 사업 구조를 비교합니다. 전통의 사업 구조가 음반 음원, 공연 콘서트, 아티스트 직접 참여형 영상 콘텐츠 등 아티스트 직접 참여가 필요한 형태였다면 새로운 구조는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영상 콘텐츠, 굿즈, IP 라이선싱, 웹툰 소설, 게임 교육 등 아티스트의 간접 참여로도 생산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실제 빅히트의 유형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이 2017년 22%에서 지난해 45%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빅히트의 매출액으로 역산해 보면 오른쪽 자료와 같습니다. 매출이 급성장하는 와중에 간접 참여형이 더욱 급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접 참여형의 예시로 제일 먼저 BTS 멤버들이 귀엽게 3D 캐릭터로 표현된 타이니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니탄을 모델로 쓴 다우니 광고도 선보였고요. 아마도 BTS가 군대를 가더라도 타이니탄으로 충분히 광고주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IP의 확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워낙 IP 활용의 범위는 넓기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 리릭스, 굿즈, 라이선스 사업을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자임을 자랑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선보인 다양한 자체 제작 콘텐츠를 보여주었고요. 아티스트가 투어를 돌 경우 DVD, 다큐, 극장 영화 제작 등 파생되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예시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면 지난 BTS의 투어를 예로 들 경우 투어 관람객이 206만 명인데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뷰잉, DVD 등도 555만 명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BTS뿐 아니라 다른 소속 아티스트도 이렇게 제작 중이며 이 모든 것이 빅히트의 자랑 위버스에 들어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또 돌고 돌아서 가장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플랫폼이고 위버스입니다. 빅히트는 위버스 덕분에 올해 초 패스트 컴퍼니에서 선정한 혁신 기업 순위 4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3위가 테슬라,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네요. 특히 음악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위버스와 위플리를 통해 팬들을 모빌라이징, 머니타이징 한다는데 높은 점수를 준 듯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엔터 산업에서 플랫폼이 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두 차례 진행된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월 방방콘은 총 50만 뷰, 응원봉 50만 개 연결을 기록하였고 6월 방방콘 더 라이브는 유료 관객 75만 6천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총 15회의 스타디움 공연과 맞먹는 엄청난 관객 동원입니다. 6월 공연에서는 4월보다 업그레이드된 공연 환경도 제공하며 온라인 콘서트의 발전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와 마찬가지로 굿즈도 판매하였는데 총 74만 6천 개나 판매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도 마무리는 역시나 위버스입니다. 온라인 콘서트의 모든 과정이 위버스 하나로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오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빅히트는 정말로 위버스를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오는 10월 BTS의 공연이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가 된다고 하니 또 어떤 기록과 신기술을 선보일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는 빅히트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 기업에게도, 아니 전체 엔터 산업으로 보았을 때에도 콘서트 측면에서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IP 활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구체적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BTS와 한국어를 같이 배우는 Learn Korean with BTS, 방탄 세계관이 문학으로 확장된 화양연화 더 노트 2, 4분기에 출시 예정인 슈퍼브의 모바일 리듬 게임, 그리고 넷마블에서 출시 예정인 신작 게임까지 이번 설명회에서 선보였습니다. 결국 설명회 후반부의 내용은 플랫폼, IP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모든 것은 86번가의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엔터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결국 플랫폼과 IP가 강조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 앞선 행보를 보이는 기업에 관심을 더 기울이시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할 듯합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